재앙 그 자체. 실패한 패장, 클린스만을 무조건 경질해야 하는 이유. 박용우 자책 패스 나온 진짜 이유. 요르단 참사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탈락. 궁지에 몰린 클린스만은 계속해서 미소짓고 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팀 스피어스 기자는 12일 위르겐 클린스만과 한국에 지독했던 아시안컵이라는 제목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비판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8일 오후 9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7일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치른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0-2로 패하며 탈락했다. 클린스만호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부임부터 목표는 아시아 정상이라고 큰소리쳐왔지만 꿈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한국 땅을 밟은 클린스만 감독은 평소대로 미소를 띤 채 게이트를 통과했다. 스피어스 기자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클린스만 감독은 수많은 분노한 대중과 마주했다. 기자들 역시 분노했다. 그는 급하게 마련된 인터뷰 장소에서 사람이 많네요. 라며 초조하게 입을 열었다. 라고 전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등 수많은 해외파 선수들은 이날 귀국 대신 소속팀으로 복귀했지만 클린스만의 귀국은 한국에서 큰 뉴스거리였다. 한국의 주요 매체 중 하나는 그들이 귀국하기 전 1시간 이상 공항에서 생중계를 진행했으며 카메라는 게이트에 고정돼 있었다. 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스피어스는 국민들은 클린스만에게 답을 원했다. 기자회견의 첫 질문은 사퇴할 생각이 있나요? 였다. 여기에 클린스만은 웃으면서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다. 라며 반 클린스만 정서는 아시안컵 개막 훨씬 전부터 있어왔다. 클린스만의 축구는 전술 일관성이 부족하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의 스타들에게 지나치게 위존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클린스만은 전임자인 파울로 벤투와 달리 한국에 살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클린스만은 지난해 9월 웨일스와 경기에서 아들을 위해 아론 램지의 유니폼을 요청하며 한 차례 논란이 됐다. 5경기 연속 무승 상태였지만 팬들은 이런 클린스만의 모습을 보고 0-0 결과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라고 알렸다. 스피어스는 이어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피파 랭킹 132위인 요르단과 비겼고 16강, 8강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선수들의 저항, 회복력으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좀비 축구. 팬들은 이를 좀비 축구라고 불렀다. 한국은 계속해서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다. 라고 전했다. 스피어스는 이후엔 클린스만에게 악몽이 찾아왔다.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끔찍한 패배를 당했고 한국은 90분 내내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요르단은 명백히 전술을 이해했고 세컨드 볼을 따냈으며 끈기 있고 열정적이었다. 클린스만의 한국은 절뚝거리고 빈혈기가 있어 보였으며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중앙 공격수 손흥민에게 롱볼을 연결할 뿐이었다. 끔찍한 수비 실수도 있었다. 라고 평가했다. 그는 클린스만은 경기 종료 후 웃은 뒤 서울에서 다시 웃었다. 사임,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한국을 이끌길 원했다.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고자 한다. 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이강인과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준결승 패배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그러나 미소 짓는 클린스만은 그렇지 않았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 것이라 강조했다. 언론, 대중, 선수들 모두 긴장하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클린스만은 계속해서 미소 짓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2. 고아남 이겨낸 알레의 인간극장 나이지리아전 역전 결승포 오른쪽 화살표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우승컵 선물. 고아남에 걸렸던 세바스티앙 알레가 결승골을 넣으며 조국 코트디부아르를 2023 아프리카 축구연맹 네이션스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코트디부아르는 12일, 한국 시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위치한 에핀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2023 네이션스컵 결승전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개최국이었던 코트디부아르는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부진했으나 조 3위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올랐고, 대회 도중 감독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끝에 값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통산 세 번째이자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코트디부아르는 4-3-3으로 나섰다. 야이야 포파나가 골문을 지켰고, 지슬랑 코낭, 에반 은디카, 오딜롱 코수누, 세르주 오리에가 104를 이뤘다. 세코 포파나, 장 미카엘 세리, 프랑크 케시에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고, 시몬 아딩그라, 알레, 막스 그라델이 3톱으로 출전했다. 나이지리아는 3에서 4-2에서 1로 맞섰다. 스탠리 은화발리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세미 아제이, 윌리엄 트루스트 에콩, 켈빈 베시가 수비를 맡았다. 올라 아이나, 프랭크 오니에카, 알렉스 이워비, 자이두 사누시가 중원을 형성했다. 사무엘 추쿠에제, 아데몰라 루크먼이 2선에 위치했고, 빅터 오시멘이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다. 선제골은 나이지리아의 몫이었다. 트루스트 에콩이 헤더로 코트디부아르의 골망을 흔들며 앞서 나갔다. 전반전은 나이지리아의 1에서 0 리드로 종료됐지만 후반전 코트디부아르의 반격이 시작됐다. 후반 15분 세리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강타하며 예열을 마친 코트디부아르는 2분 뒤 케시에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균형을 맞췄다. 먼 포스트를 노린 코너킥을 케시에가 정확히 이마에 갖다 대 동점을 만들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레전드 디디에 드록바도 크게 기뻐했다. 연장전으로 접어들 것 같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은 건 알레였다. 후반 36분 아딩그라의 크로스를 달려들면서 발만 갖다 대 득점에 성공했다. 알레의 역전 결승골이 터지자 코트디부아르 벤치는 물론 관중들 모두 환호했고, 남은 시간 점수 차를 잘 지켜내면서 코트디부아르가 우승을 차지했다. 사실 코트디부아르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기니비사우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에서 0으로 승리한 코트디부아르는 결승전 상대였던 나이지리아와 2차전에서 만나 0에서 1로 패했다. 최종전 적도기니전에선 무려 0에서 4라는 스코어로 참패의 탈락 위기에 몰렸다. 다행히 조 3위를 차지해 각 조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 안에 들면서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후 코트디부아르는 2022년부터 팀을 지휘한 장로이 가세 감독을 경질하는 초강수를 뒀고, 코치였던 에메르스 파예를 임시 감독으로 임명했다. 토너먼트도 험난했다. 또 다른 우승 후보 세네갈과 만나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먹히며 끌려갔다. 후반 40분까지 0에서 1로 뒤지던 코트디부아르는 후반 41분 케시에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간신히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어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넘어가더니 키커 전원이 성공하면서 한 명이 실축한 나이지리아를 5에서 4로 꺾고 8강에 올랐다. 8강에서도 접전이 펼쳐졌다. 전반 43분 코수누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라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경기에 임했다. 0에서 0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26분 말리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탈락하는 듯 했다. 하지만 후반 45분 패배가 임박했던 순간 아딩그라가 극장 동점골을 넣으며 다시 연장 혈투를 펼쳤다. 이어 연장 후반 추가 시간 우마르 디아키테가 역전 결승골을 넣어 말리를 2에서 1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후반 20분 터진 알레의 결승골로 1에서 0 승리했다. 이날도 무려 14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유효 슈팅은 단 2개에 그치는 빈공으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으나 알레의 한 방이 터지면서 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 결승전 상대는 조별리그에서 패배를 안겼던 나이지리아였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알레가 결승골을 꽂아 넣으며 영웅이 됐다. 알레는 고환암에 걸려 은퇴 위기까지 갔던 몸이다. 알레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거쳐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기량이 만개했다. 2020에서 21시즌 리그 19경기에서 11골을 넣어 리그 우승을 도왔고, 지난 시즌에도 리그 31경기 21골,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경기 11골 등 맹활약했다. 이후 2022년 여름 아약스를 떠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했다. 맨체스터 시티로 떠난 엘링 홀란의 빈자리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고환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다.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선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병이었다. 11월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아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알렌은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회복을 거친 후 마침내 팀 훈련에 복귀했다. 지난해 1월 알렌은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결코 떠오르지 않았다. 슬픔이나 후회도 하지 않았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 일어난 일을 겪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다. 내게 좋지 않은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을 때였다. 알렌은 아내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다면서 비디오를 통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고 기억했다. 알렌은 내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과 여정, 그리고 스포츠계의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나를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인생을 큰 도전으로 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수단 복귀 후 지난 시즌 19경기 9골 5도움으로 마친 알렌은 이번 시즌에는 리그 11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주로 교체 자원으로 출전하며 주전 경쟁에서 밀린 상태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 대표로 나선 이번 네이션스컵에서 결승전 역전 결승골 주인공이 되면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그야말로 한편이 인간극장이었다.